아무튼 생명 시스템 구성 단계 위부터 나와 있었네. 생명에서 어떤 생명체에서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뭐였지? 세포. 영어로는 셀이었지. 세포였어요. 세포. 그래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 아니야? 세포. 자, 세포들이 세포라고 해야지 이제 하나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됐었지? 기억나? 중학교 때 조직. 책을 봤으니까요. 조직이 될 거고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뭐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형태를 띠게 되는 게 이제 조직이 될 거고.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됐지? 기관. 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일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야. 대표적인 인간 기관 같은 거 보면 뭐 위 이런 거 있어, 뭐 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관이 되겠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폐 이런 거. 기관이 모여서 뭐가 됐지? 개체가 됐었어요. 개체가 이제 나가 될 텐데 이런 순서가 될 거야. 이 순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하나 추가적으로 식물은 여기서 낑기는 게 하나 있었다. 뭐였지? 무슨 개가 들어갔었어요. 인간 같은 경우, 즉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개가 들어가요. 기관개. 기관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 우리 뭐 기관, 위, 뭐 장 이런 게 있잖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 또 묶어가지고 얘를 소화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호흡개. 이런 것들을 기관개라고 하거든.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개가 하나 더 낑겨 있어.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개가 없고 조직개가 껴 있어요. 조직개. 기억 안 나지? 처음 봐? 그래 보이네 표정이. 조직개. 식물은 얘네들에 대한 개가 있고 기관개는 따로 없고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강의 2번에 나와 있지? 동물과 식물에서 개들이 두 개 몇 개 껴 있었냐? 아 그렇구나. 체크나 해두세요. 기관개에서 조직개 껴 있다는 거.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조직개랑 기관개를 빼고 이렇게만 놓게 될 거예요. 이거 순서 고르는 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각각의 역할들 다 아시죠? 뭐 세포부터 설명도 잘 나와 있는데 자, 하나의 제대로 된 일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관이 됐을 때부터 이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뭐 소화를 시킨다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쭉 배울 건데 우리는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세포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밑에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라고 하는 두 개의 세포가 나와 있고 우리는 이거 초딩 때 한번 다 배웠어요. 기억나지? 그대로 배울 거야. 물론 조금 그때 안 배웠던 거 조금 더 배울 거고 좀 더 자세하게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세포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와, 다 그렸어. 진짜. 다 그렸어. 다 그렸어. 다 그렸어. 자, 책이랑 똑같이 지금 그림 보면은 있는 거 다 그렸어요. 자, 한번 봐볼까? 일단 공통적으로 있는 것부터 봐볼까요? 공통적으로 있는 거. 일단 이거 누가 봐도 뭐야 이거 누가 봐도 핵이죠. 알고 있네. 잘 알잖아. 핵이에요, 핵. 핵이 뭐였는데? 핵의 역할. 핵. DNA. 봤으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 DNA랑 RNA 마지막에 배웠었지? 핵산에 대해서. 그 중에 DNA가 이 핵 속에 있어요. DNA 역할이 뭐였는데? 전. 끝? 유전 물질? 저장. 그렇지. 유전 물질 저장까지 있었지. 핵은 유전 물질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핵은 크게 DNA, 지금 책에 나와 있죠? 이 핵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DNA가 있어요. DNA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즉 각각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핵이 되겠지. 그 다음에 생명 활동을 조절해요. 활동을 조절하는 얘가 이제 큰 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DNA를 가지고 있다. DNA 체크해 두실 거고요. 오케이, 얘가 핵이야, 핵. 그 다음에 했고 우리는 이제 처음 보는 걸 건데 내가 이렇게 막 점 찍어놓은 게 막 찍어놓은 게 아니고 그림 그린다는 게 얘네가 다 리보솜이라는 애예요. 리보솜이라는 애 처음 봤을 거야.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 리보솜에서 여기 안에 필요한 단백질들 또는 우리 바깥쪽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게 리보솜이에요. 자, 밑에 리보솜 얘 중요합니다. 리보솜 DNA 유전 정보를 따라서 자 밑줄 단백질이 합성하는 장소. 단백질 합성하는 곳이 리보솜이에요. 물론 막 합성하진 않겠지. 우리 몸의 형질을 나타내기 위한 단백질을 DNA에 따라서 이제 설계도를 따라서 합성을 할 텐데 그 설계도는 어디에 있어? 핵에 있겠지. 핵에서 설계도를 가져가지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DNA가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이다.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이다. 이게 리보솜.
리보솜. 요 점 찍혀 지금 책에 저기 막 점 찍혀 있지 벌레같이. 저것들이에요. 점 찍혀 있는 거. 자, 그다음 지금 내가 여기 주변에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막 그린 게 아니고 얘가 뭘까? 얘가 소포체예요. 소포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소포체는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들기만 해요. 만들기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 물건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사에서 배달시켜주지. 소포체가 하는 역할은 뭘까?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소포체가 뭘까? 세포 내에 물질의 이동 통로 밑줄을 쳐주시고요.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뭐 각각으로 여기 각각이 보내던가 이따가 일단 골지체거든. 골지체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이동 통로 역할을 합니다. 소포라고 그래서 소포. 배달 소포.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소포체는 아닐 거예요. 내가 지어낸 거야. 여기 바깥쪽에 있는 저 찌글찌글한 거는 이제 골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이 비슷하지 소포체랑 골지체랑 하는 역할도 비스무리해요. 근데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이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이나 지진 등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 밑줄 쳐주시고요. 세포 밖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골지체까지. 잠깐만. 그럼 지금 우리 배웠던 걸 얘네 이렇게 쭉 옆에 묶어가지고 얘네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어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뭐랑 관련 있는 애였네? 리보솜에서 뭐 했어? 단백질 만들었지. 소포체가 뭐 했어? 단백질 운반했지. 골지체는 밖으로 내보냈지. 핵은 단백질 합성하는 DNA가 여기 있지. 즉 얘는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어? 단백질을 만들고 밖으로 내보내는 데 관련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묶어놓고 꼭 알아주세요. 묶어놓고 단백질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 플러스 강의 3번에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네. 단백질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애가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예요. 핵에 있는 DNA를 가지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소포체로 운반돼서 요 근처로 가고 밖으로 나갈 때는 골지체로 나간다는 거. 관련된다. 오케이. 그럼 얘네가 이제 공통적인 애들이었고 또 공통적인 애도 있긴 있어요. 일단 얘네는 단백질과 관련된 애이었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귀엽게 벌레처럼 생긴 애가 뭐냐?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네. 뭐에서 들어봤지? 미토콘드리아.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얘가 뭐 했어? 그러게요. 뭐 했을까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합니다. 세포호흡. 우리가 배웠던 세포호흡들 이것들이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그럼 세포호흡이 뭐였는데? 우리 숨 왜 쉬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살려고 숨 쉬지? 우리 살기 위해서 숨 쉬고 먹지. 네. 호흡하기 위해서 숨 쉬고 먹은 거예요. 호흡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니까? 그렇지.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에너지를 뭐로 만들지? 두 가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호흡이 뭐야?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시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호흡이었잖아. 기억 안 나? 자, 호흡은 써주세요. 포도당과 한글로 써줄게. 착하게. 한글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서 합쳐서 분해시켜요. 분해시켜요. 뭘로? 물. 그 다음 이산화탄소. 그 다음 에너지까지. 요게 호흡이에요. 호흡. 이건 찌르면 나와야지. 이거 화학식으로도 쓸 줄 알아야 돼. 호흡, 포도당, 산소 가지고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우리 찌꺼기 내 배출하잖아. 이산화탄소 어떻게 배출해? 날숨에 있지? 물은 어떻게 배출해? 배출하잖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잖아.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만든 에너지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될까? 체온이. 오, 어떻게 알았어? 말해줬었어? 처음 대답했어. 내가 지금 이 수업을 한 4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대답했어 한 번이야. 좋아 좋아. 체온 유지에 거의 한 60-70% 가까이 써지고 나머지 한 30-40%로 우리 활동하거나 뭐 머리 쓰거나 이런 데 써요. 애들이 보통 얘기하면은 숨 쉬는데 아니면 뭐 머리 쓰는데 써요. 별로 쓰지도 않으면서 에너지. 이런 데 막 하는데 체온 유지 많이 써요. 아무튼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호흡이에요. 호흡. 어디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세포 호흡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뭐 쭉 오케이 에너지 생성 됐고요. 자,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세포막. 세포막은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마지막 끝에 있는 막이에요. 식물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있는 게 세포막이지 밖에가 세포벽이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얘가 세포막이 됩니다. 세포막. 세포막의 역할은 뭘까? 세포막은 얘를 둘러싸고 있어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별로 뭐 어려울 거 없어 보이지만 우리 뒤에서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쭉 배우게 될 거야. 그럼 세포막은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서 모양을 유지할 거고요. 여기 안에서 그러면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 리보솜의 단백질을 만들거나 세포흡을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산소나 포도당 여러 가지 물질을 받아줘야 되겠지. 그 물질들은 세포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옆에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 조절이 나와 있지. 조절을 한 거 배울 거야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대부분 동물과 식물에 다 같이 있는 에고. 지금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식물에 주로 발달되는 건데 액포는 일단 둘 다 있어요. 밑에 있는 두 가지 엽록체랑 세포벽은 식물에만 있고. 자, 일단 액포부터 가볼까? 액포는 지금 이렇게 내가 그린 건데 액포, 얘가 액포예요. 액포는 처음 들어봐 얘도? 액포는 뭘까? 액포는 간단히 얘기하면 쓰레기통이에요. 세포에서 남은 찌꺼기들을 모아놓는 부분이 액포야. 모아놓는 부분이 액포야. 그러면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고등생물들은 액포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왜? 우린 찌꺼기 어떻게 해? 배출하잖아 우리는. 우린 찌꺼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액포가 따로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액포 같은 경우에는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는 얘기가 있잖아. 동물들은 액포가 없는 애도 있고 있는 애도 있는데 있는 애들은 좀 되게 작은 생물들 같은 애들인 거고. 그래서 액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둘 다 존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식물 세포에서 크게 관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동물 세포에서 크게 관측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고. 그래서 액포는 노폐물 저장 밑줄 쳐주시고요. 식물 세포 크게 발달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액포. 그래서 액포가 꽉 차면 어떻게 될까? 꽉 차면 어떻게 될까? 터지진 않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 얘는 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식물들은 겨울쯤에 되면 뭐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액포가 가득 차서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네. 우리 집에 막 지나가다가 가을에 이제 막 낙엽 떨어지고 있으면 아 식물이 똥 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똥 싸려고 내리는 건 아니고 겸사겸사 싸는 거지. 아니 떨어뜨리는 거지. 액포. 자, 그렇게 여기까지가 액포. 그 다음 밑에 있는 엽록체. 엽록체는 지금 이렇게 생겨갖고 이쁘게 생긴 애지. 엽록체는 다 알 거야. 엽록체에서 뭐 하지? 엽록체. 뭐 했어? 광합성. 엽록체 광합성. 무슨 색이죠, 엽록체? 초록색이죠. 녹체잖아. 녹체. 초록색이죠. 엽록체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엽록체는 무슨 역할을 한다?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광합성은 뭔데? 광합성은 뭔데? 광합성 뭐야? 윤서 광합성 뭐야? 광합성. 이산화탄소. 포도다. 산소. 뭐 연상 게임이야? 산소 뭐? 광합성은 반대 반응이죠. 광합성은 반대 반응이에요. 반대 반응. 근데 이때 이 에너지가 나오는 대신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걸 뭐로 받아? 햇빛으로 받죠. 태양열로. 그래서 여기서
광합성은 요 반대예요. 반대. 이산화탄소랑 물을 가지고 여기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요게 광합성이에요. 이 반대 반응은 호흡이었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호흡을 했고,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을 했고, 두 개가 반대 반응이 되겠지. 그렇지?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고요. 옆에다 아까 썼던 거에 반대 방향의 광합성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네 이거 알아야지. 호흡을 통해서는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광합성을 통해서는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져요.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이지. 광합성을 해야지.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물만 먹어도 되잖아. 식물 같은 경우에 따로 음식을 안 먹어도 되잖아. 왜 그러는 거야? 지들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니까.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못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우리는 처목처목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광합성을 할 수 있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되겠지? 얼마나 편할까? 배고파는 햇빛 받고 있으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먹기 위해 사시는 분이군요. 자, 그다음 마지막 나와 있는 거는 세포벽. 세포벽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식물에만 있겠죠. 끝에 식물은 딱딱하니 각이 딱딱 져 있잖아.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 세포막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막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줄기 같은 거 딱딱하잖아. 뚝 끊으면 뿌각뿌가지지. 이게 뿌가진 게 뭐야? 세포벽이 뿌가졌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사람 같은 경우 인간은 우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이질을 할 수 있잖아. 막 늘어나고 막 이렇게 식물은 막 걔네가 이렇게 막 입에 못할 거 아니야? 세포벽이 있으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엽록체랑 세포벽까지는 식물에만 있다는 거 그냥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각각의 세포 안에 있는 기관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만약에 학교에서 이쪽 부분을 만약에 전문 생물 선생님이 하신다면은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가실 수도 있어. 되게 자세하게 나가실 수도 있고요. 더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책에 나오는 것까지만 일단 나는 할게. 자, 마지막 정리. 핵 뭐 있다? 핵에는 DNA 있죠. 핵엔 DNA 있고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합성을 할 거고요. 소포체는 이동시켜주고 단백질을 글루텐은 밖으로 나보낼 거고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을 할 거예요. 세포호흡이 뭔데? 포도당과 산소가 모여가지고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만드는 게 세포호흡이었었지.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에코였어. 에코는 쓰레기통이었었고요. 얘는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하는 애였고 그 다음에 식물에만 있는 거 엽록체랑 세포벽이 있었고요. 엽록체는 광합성을 했고요.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햇빛을 통해 가지고 합성시키는 거였어. 포도당과 산소로. 그게 광합성. 세포벽은 형태 유지. 세포막은 물질의 물론 형태 유지도 있고 안쪽으로 이동 통로가 되기도 할 거고요. 우리는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식물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했고요. 당연한 거. 자, 138페이지 아래쪽 보면은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 혹시 저거 시간을 위에만. 자, 세포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은. 자, 우리 세포 안에 이렇게 있고 세포막이 있고 안에 세포질 있었고 여기 안에 핵 있었고 막 이렇게 있었다면은 여기 이 세포막의 단면을 뜯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 단면을 뜯어가지고 확대를 해보면은 세포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요 막을 단면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포가 생겼어요. 세포막이. 자, 세포막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세포막의 특징이 역할이 뭐였었어? 세포의 모양 유지도 있었지만 바깥과 세포 안 밖으로 물질의 출입을 정해주는 것도 세포막이었었지.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거에 대해서. 자, 아무튼 세포막은 이렇게 생겼고요. 세포막은 이렇게 생기네. 얘를 인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지질. 그 다음에 얘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세포막에 있다 그래갖고 막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단백질. 자,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지질도 알겠지만 얘가 한 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돼 있지. 그래갖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왜 요따구로 생겼는지 우리 궁금하지? 궁금해, 고마워. 안 궁금해? 궁금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면은 얘는 인과 지질을 합친 거야. 요 대가리가 인이고
얘가 지질이야. 가분수 친구들만 보면 조금 동질감이 생겨서. 인지질 얘가 인이고 얘가 지질인데 요렇게 생긴 얘가 인인데 얘는 물과 매우 친한 애예요. 성질 자체가 물과 친한 성질을 뭐라 불렀었지? 친수성기 처음 들어봐? 친수성기라고 합니다. 이 대가리 쪽을 친수성기라고 하고 여기 몸통 얘는 지질이야. 지방 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질이니까 얘는 기름과 친하겠지. 그래서 얘는 친유성기, 유성 또는 물과 안 친하다 그래갖고 소수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소수성기. 그래서 친수성기랑 소수성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지질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를 세포 밖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포 안이라고 하자면은 세포 안과 바깥 중에서 뭐가 제일 많지? 뭐가 제일 많죠?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거. 물 맞아요. 여기도 물이 제일 많고 여기도 물이 제일 많아. 그러면 잘 봐. 얘는 물과 친해. 친수성기는 물이랑 배프라고. 그럼 물이 여기 주변에 많아. 그러면은 물이랑 친하니까 괜찮아 이러고 오겠지만 만약에 얘가 단일층으로 리조했었으면은 여기 친유성기가 여기 물이 있었겠지. 그럼 얘는 물과 안 친하다고 그러면 나는 물 싫어 이러면서 야 나랑 자리 바꿔. 여기도 물이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여기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 친구랑 결합을 하고 얘가 머리를 바깥쪽으로 내밀어서 여기 또 물이 많잖아요. 그럼 얘는 물 많으니까 물 많고 물 친하고 있는 지들끼리 친하고 이러면은 딱 알맞게 되겠지. 이렇기 때문에 인지질은 이중충으로 뒤집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딱히 외울 필요 없겠지. 만약에 문제에서 인지질이 막 이런 식으로 단일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 이중충으로 있다. 그러면 틀려요. 대가리가 반대쪽으로 친수성기가 바깥쪽으로 있는 상태가 인지질 이중층. 그 가운데에 단백질이 막단백질이라는 애가 이렇게 박혀 있어. 얘는 막 움직일 수 있어요. 막단백질은 약간 푸딩처럼 막 이렇게 흐물흐물 막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요게 이제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이야. 세포막의 구조. 세포막의 구조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더니 세포 바깥쪽과 안쪽에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럼 어디로 왔다 갔다 할까? 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막단백질이 있는 이유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 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일로도 움직일 수 있어. 이거 뒤에서 또 한번 배울 거예요. 이렇게 물질을 일로 통과시킬 수도 일로 통과시킬 수도 얘가 필요한 물질을 따로 통과시키고 필요 없는 물질을 통과 안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할 거 아니에요. 이거의 밑에 나와 있는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자, 책 한번 다시 봐볼까요? 세포막의 주성분 인지질 단백질 있고요. 밑에 세포막의 구조 보면 인지질 이중충의 맞단백질 밑줄 쳐두시고요. 세포막의 구조. 옆에 그림도 잘 나와 있지. 머리 친수성, 꼬리 소수성. 저게 친유성이랑 같은 얘기예요. 소수성은 물과 안 친하다는 소리. 그래서 이중충으로 돼 있죠. 밑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즉 세포막은 일로 통과하는 애들은 일로만 통과하고 일로 통과하는 애들은 일로만 통과해요. 이거를 선택적 투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선택받은 애들만 투과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게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그래서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물질의 출입 조절 밑줄 쳐주시고요. 그래서 세포 안과 밖으로 물질의 출입을 세포막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적 투과를 할 것이다. 세포 내에서 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등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세포 호흡이나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들을 통과시킨다고.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그러면 궁금하지? 여기로 누가 갈까? 여기로 누가 갈까? 궁금해. 다음 페이지 보면 궁금한 질문이 싹 풀릴 거예요. 자,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왔다 갔다 움직일 건데 먼저 물질이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배울 거야. 자, 물질이 움직이는 것 첫 번째 확산이 있습니다. 확산 기억나? 우리 중1 시작하자마자 배웠을 거지? 확산이 뭐지? 확산. 내가 여기서 방구를 뿡 껴. 그러면은 바로 서현이부터 씨발 냄새 이렇게 얘기가 안 나고 여기부터 정민이부터 씨발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냄새 난다고? 이게 뭐야? 여기서부터 퍼져나가는 거야. 왜 퍼져나가는 걸까? 내가 여기를 방구를 똥방구를 끼면은 여기에 그 똥이 가스가 뭉쳐있을 거 아니야? 즉 농도가 높은 상태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방구 스스로가 퍼져나가는 형상이 확산이에요. 그렇지? 우리 물이 이렇게 담가진 데다가 그 잉크를 딱 떨구면 맨 처음엔 뿡 있다가 얘가 쫙 퍼져나가고 물 색깔이 변하지? 이것도 마찬가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잉크가 퍼져나가는 거였었지?
오케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물질이 움직이는 거야. 방구 뿜기면 방구가 움직인다고. 너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방구가 움직였다고. 그리고 내가 방구를 빵 끼면은 여기서 냄새가 퍼져나가는데 얘가 에너지가 들까 안 들까? 스스로 퍼져나가잖아. 내가 방구 빵 낀 다음에 야 에너지 힛 해야지 얘가 퍼져나가? 스스로 퍼져나간다고. 스스로.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일어납니다. 스스로 일어날 거예요. 이게 확산. 그 다음 좀 이따가 삼투라는 걸 배울 겁니다. 삼투. 삼투까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아둘 거고. 먼저 확산이라고 우리가 배웠네. 자, 139페이지 위에 보면은 확산 나와 있죠? 확산. 세포막을 경계로. 자, 용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용질. 물질이에요. 물질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방구 퍼져나간다고. 잉크가 퍼져나간다고. 용질에서 밑줄 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에요. 그 물질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삼투랑 헷갈릴 거야. 삼투는 좀 다르거든. 자, 그러면 여기가 세포 바뀌고 여기가 아니라고 보자면은 여기 밖에 있는 물질에서 우리 내부의 세포 안에서 물질이 필요하면 얘네가 이제 들어와야 되겠지? 어떤 원리로 들어온다고? 확산을 통해서. 확산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단백질을 통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인지질 이중충부터 봐볼까요? 자,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을 봐보면은 자, 이동 방식 저렇게 움직여요. 자, 근데 이동 물질 체크 한번 해볼까? 이동 물질. 자,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 기체 분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 동그라미. 지질이 지용성 물질이에요. 지용성 물질이라는 거는 기름과 친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일로 통과할 수 있어. 왜? 자, 여기에 얘 지질들이 있잖아. 얘 기름들이라고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친유성기, 그러니까 기름과 친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친유성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애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 크기가 작잖아.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우리 기체, 세포 갈 때 또는 광합성 할 때 어떤 기체들 필요해? 산소나 이산화탄소 기체를 필요하잖아. 그럼 산소나 이산화탄소들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때는 어디로 왔다 갔다 한다? 인지질 이중충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네. 우리 중3 때 배웠죠? 중2 때구나. 숨 쉴 때 호흡할 때 폐에 있는 폐포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잖아. 그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확산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고 우린 분명히 배웠어요. 중학교 때.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만 분명히 배웠어.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는 뭐가 있을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뭐 기체 교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럼 막단백질을 통해서는 누가 왔다 갔다 할까? 보면은 얘는 아무래도 크기가 크지, 통로 자체가. 그래서 물질의 크기가 좀 큰 수용성 물질들이 많이 통과합니다. 그래갖고 이동 물질 한번 봐볼까? 먼저 이온도 알아주시고요. 이온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큰 수용성 물질 옆에 포도당 아미노산 이 정도 표시해두면 될 것 같네. 걔네들은 일로 왔다 갔다 해요. 물론 확산에 의해서. 자, 만약에 여기에서 그래, 여기 산소의 농도가 높아졌어? 그럼 여기에는 산소의 농도가 낮겠지? 그럼 확산에 의해서 이 산소가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질의 방향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거고, 인지질과 막단백질로서 왔다 갔다 하는 물질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까지 우리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예에 보면은 포도당의 확산 이런 것들이 있겠지.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해서 걔네들은 다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인지질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잠깐만 써놓을까? 저기 왼쪽에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 있지. 그 옆에다가 단순 확산이라고 잠깐 써놓을까요? 인지질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는 단순 확산이라고 해요. 단순 확산. 단순 확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얘 같은 경우에는 촉진 확산이에요. 촉진 확산. 촉진 확산. 자, 무슨 차이가 있냐? 단순 확산은 말 그대로 그냥 노멀한 확산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농도가 높다 하면 그냥 알아서 오겠지. 요 이후로 확산이 일어나는 거야. 확산이 일어날 때 에너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 얘는 에너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촉진이 있어. 뭐야? 확산을 도와준다는 얘기지. 확산을 도와준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쓰긴 써요. 그래서 막 단백질로 왔다 갔다 하는 확산은 촉진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씩은 쓰여요. 그래서 그냥 확산이라고 다 에너지 안 쓰이는 건 아니고 얘는 안 쓰이지만 여기는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뭐 촉진 확산 옆에다가 에너지 필요 이런 정도 써면 될 것 같은데. 에너지 필요하다. 막 엄청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좀 의견들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도 막 하거든. 일반 그냥 별말 없을 거야. 그래서 만약 말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냥 익혀주면 되는데 일단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물은 다 움직일 수 있는 걸로 일단 알아두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확산. 오케이, 요게 확산에 대해서 했고 그러면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삼투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초딩 때도 배웠었걸? 중학교 때도 삼투압 이런 거 배웠었지? 삼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삼투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반투과성 막을 설치해 놓고 여기 물을 똑같이 이렇게 담아놨어. 이렇게. 그럼 여기를 통해서 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쏠릴까? 안 쏠리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소금을 타볼게. 그럼 여기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여기가 짜진다고. 그러면은 물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물이 일로 움직여서 얘가 짜져 있는 거를 좀 싱겁게 하려고 움직여요. 즉 삼투라고 하는 거는 서로의 농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하는 성질이야. 맞춰주려고. 그래갖고 여기에서 농도가 여긴 짜졌잖아. 그럼 얘는 여기 짜졌고 얘는 지금 안 짜잖아. 그럼 얘가 물이 일로 막 넘어가가지고 얘가 물이 높아져요. 이렇게 물이 많아지고 얘의 물은 적어집니다. 왜? 얘를 묽게 하기 위해서, 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도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 성질이 삼투예요. 삼투. 물론 얘도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일로도 움직이는데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삼투는 누가 움직인다고? 물이 움직여요. 물이 움직이는데 어디에서? 농도가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물이. 용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삼투 한번 봐볼까?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밑줄 쳐두시고요. 물 동그라미 쳐두셔야 돼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이에요. 아까 확산이랑 반대지. 근데 확산 같은 경우에는 용질이 스스로 움직였던 거고 요 새끼는 물이 움직여요. 물이 움직여요. 두 개 움직이는 놈이 다릅니다. 요게 삼투압입니다. 삼투.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물이 움직이는 건 이제 삼투에 때문에 움직일 텐데 자 물이 이렇게 담겨 있고 여기에 뭐 적혈구 같은 세포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넣어놨어. 만약에 요 바깥쪽의 농도가 굉장히 낮은 애야. 물이 적혈구보다 농도가 낮답니다. 그러면 물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까? 안에서 밖으로 들어갈까? 바깥쪽의 농도가 낮아요.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게 되겠지? 그럼 물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 틀렸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치?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밖으로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럼 이 적혈구는 점점 어떻게 될까? 빵빵해지겠지? 크기가 점점 커져요. 그래갖고 얘는 크기가 점점 빵빵빵빵하게 이렇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적혈구를 넣었더니 적혈구가 점점 빵빵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이것만 놓고 봐도 요 밖에 있는 물질, 물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낮은 애였겠구나라는 걸 우린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거니까. 뭐에 의해서? 삼투에 의해서. 그럼 얘는 물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결국엔 터질 수도 있을까? 터질 수도 있어요. 적혈구는 세포 막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다 보면 터질 수도 있겠지? 안 되겠죠, 터지면은. 자, 그러면은 적혈구가 이렇게 있었고 바깥쪽의 농도랑 적혈구의 농도랑 거의 비슷한 애야.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은 물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할까 안 할까? 안 해요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왔다 갔다 둘 다 합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얘네들이 어느 방향이 일정하게 센 게 아니라고. 그래서 크기는 얼추 유지되겠지. 서로 움직이기 왔다 갔다는 합니다. 왔다 갔다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적혈구가 이렇게 있는데 농도가 매우 높은 애였어. 겁나 짠 데다가 적혈구 집어넣어놨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안으로 들어올까 밖으로 빠져나갈까? 들어와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은 그건 확산이고, 삼투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바깥 높은 쪽으로 물이 움직인다 했잖아. 얘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적혈구는 점점 어떻게 될까? 쪼그라들겠지? 쫙 쪼그라들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적혈구가 막 이렇게 찌그러져갖고 쪼그라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집어넣은 요 바깥쪽에 있는 농도가 높은 놈이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소리겠지. 이렇게 동물 세포로 우리가 실험을 해봤고요. 그럼 식물도 한번 해볼까? 식물도 똑같겠지. 자, 식물은 세포벽이 있고 여기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농도가 낮은 쪽에다가 집어넣어줬어. 그러면 물이 들어와 나가. 물이 안으로 들어가 나가. 왜 다들 멍 때리고 있을까? 들어와 나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나가. 들어와 나가. 몇 번이 들어와. 나가야 들어가. 확률 50. 들어오겠지. 잘 찍었네. 자, 들어올 거예요 물은. 왜? 바깥쪽의 농도가 낮고 끼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럼 물이 막 들어오겠지.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근데 동물 세포 아까 적혈구는 터질 수 있었지만 얘는 터질 수 있을까? 안 터져요. 왜? 세포 벽이 딱 감싸고 있잖아, 크기를. 그래갖고 크기가 얘네가 점점 빵빵해지긴 하지만은 세포 벽 이상보다는 빵빵하게 못해요. 그때부터는 물을 아무리 흡수해도 또 나가는 양이랑 비슷해지겠지. 그래서 크기가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너네 식물 같은 경우에 물 아무리 줘도 식물 안 죽죠. 막 줘도 되지. 물이 고여가지고 썩을 일은 있어도 물을 많이 줘서 죽지는 않아요. 밑에 잘만 빠져만 나가면은. 왜? 흡수한 만큼만 흡수하니까. 크기만큼. 자, 그 다음 그러면 적당할 때도 크기가 그냥 거의 비슷하고 왔다 갔다 하겠지. 자, 그 다음에 핵심은 요거지. 만약에 농도가 매우 높을 경우,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또 식물세포 이렇게 있었을 텐데 물이 안으로 들어와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죠. 물이 밖으로 나가면은 요 세포막은 어떻게 될까? 크기가 점점 줄어들겠지. 세포벽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럼 얘만 쭈그러들어. 그러다 보면은 원래 세포막이랑 세포벽이랑 붙어 있었는데 얘네들이 세포벽에서 이렇게 막 떨어져 나와. 이렇게 쭉 떨어져 나오게 돼요. 떨어져 나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농도가 높은 곳에 집어넣었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세포가 분리되는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플러스가 아닌 8번에 나와 있죠.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 세포에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 즉 원형질 분리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농도가 높은 곳에 집어넣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다고. 위에 플러스 강의 7번도 보면은 만약에 농도가 낮은 곳에 집어넣었을 때 물을 흡수할 건데, 그러니까 물이 삼투에 의해서 막 들어올 건데 동물 세포는 터질 수도 있지만 식물 세포는 안 터진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냥 봐두시고요. 왼쪽에 그림들 쭉 얘기를 했었지. 이제 저 그림만 놓고 봤어도 언제가 농도가 높을 때고 언제가 농도가 낮을 때 거기다 집어넣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141페이지를 풀어볼 건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그 결과만 봐볼까? 140페이지 결과만 보면은 저 빨간색이 염색시킨 건데 관찰 결과 보면은 증류수에는 팽팽해졌다. 물이 들어갔다는 소리겠죠. 설탕용액 10% 조금 빠져나갔겠네. 농도가 높으니까 20% 더 높으니까 많이 빠져나갔지. 분리됐네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겠네요. 위에 증류수 설탕용액 20% 설탕 수용액 저게 없어도 우리는 몇 %에다가 집어넣은 건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이 빠져나간 정도로 보아서. 오케이.